재고자산의 평가. 범위는 제품, 상품, 유가증권은 제외하고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어쨌든 유형의 물건 같은 것들이 이제 재고자산이지, 보이는 것들. 그래서 재고자산은 종류별, 영업 종목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르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평가한다라는 거는 이게 선입선출법인지 후입선출법인지 뭐 평균법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때 반영을 하는데, 후입선출법은 회계에서 IFRS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후입선출법은 보통 안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평가 방법은 기업회계에서는 저가법이야, 강제인데 이제 세법에서는 원가법하고 저가법 중에 이제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예외의 경우에 원가법을 이제 선택을 했어도 파손 부패의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다. 그래서 선택권을 이제 부여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결산 조정 사항이야. 결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신고 조정으로 할 수 없는 거지. 결산에 반영했을 경우에만 이제 반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원가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 환원법 6가지 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평가 방법에 신고 및 변경 신고가 있어.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재고자산 유가증권에 대한 그 서식이 별도로 있거든. 여기는 없는데 그 서식이 별도로 있어. 거기에다가 해당 제품이 얼만지, 뭐 원재료가 얼만지, 반제품이 얼만지, 제공품이 얼만지, 이거를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쓰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회사가 재무상태표에 뭐 이제 저가법으로 회계 처리를 해놨을 거야. 근데 세법은 저가법도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건데, 대신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지 신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무신고를 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만 인정을 해줘. 회사가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계상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고, 그러면 이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겠지. 회사에서 회계 계상한 게 선입선출법이고, 세법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게 무신고인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이니까 두 개가 맞으니까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건데, 회사가 평균법으로 했어. 재고자산을 평균법으로 계상을 해놨어. 그러면 평균법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세무서에다 신고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게 총평균법인지 이동평균법인지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재고자산을 평가한 방법이 있을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해줘야 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신고 안 하면 이제 맞지 않겠지. 그래서 최초 신고 기한이 있어. 요거 이제 평가 방법을 신고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 회사가 평가 방법을 변경했을 수 있잖아. 회계 처리는 먼저 이루어지고 이 법인세라는 거는 익년도 다음 년도 3월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사후적인 개념이 있어. 근데 어쨌든 최초 신고를 우리 회사는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했다 그러면 신설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까지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 회사가 2024년 뭐 5월에 설립을 했어. 그러면 12월까지 해서 다음 년도 25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할 건데, 그때 25년 3월 31일까지 평가 방법을 신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는 이제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시에는 평가 방법을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하고, 그 사업연도부터 법인이 신고한 평가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주는 거지. 회사가 총평균법으로 이제 신고를 계산을 해놨는데 신고를 안 했으면 이제 선입선출법으로 이제 다시 계산을 해서 그 차액만큼 그 이제 세무조정을 하게 돼 있어. 이때 이제 차이가 나면 회계상에 100을 계상을 해놨는데 세무조정상에 200이 재고자산의 금액이다. 그러면 지금 100이 과소 계상이 된 거니까 입금산이 100만큼 해야겠지. 요거로. 그리고 이제 변경신고 기한이 있어. 최초는 이제 그렇고, 변경신고 기한은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야. 그러니까 사업연도 종료일이니까 2024년을 기준으로 하자. 그러면 2024년도 12월 31일이 이제 사업연도 종료일인 회사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신고를 했었어야 돼. 그래야지 그 한 해 연도, 우리 회사가 처음에는 총평균법이었는데 나중에 우리 회사는 선입선출법이 맞는 것 같다. 처음에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해놨어. 근데 우리 회사는 선입선출법이 맞는 것 같다 해서 그걸 이제 평가 방법을 바꿨어. 그러면 이거를 세무서에다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되겠지. 그 기한이 9월 30일까지라는 거야. 9월 30일 이전에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무신고시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이고 임의 변경 시 평가 방법은 무신고시는 무조건 이제 선입선출법이야. 그리고 이제 선입선출법하고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법 둘 중에 이제 큰 걸로 이제 평가 방법을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 임의 변경이라는 거는 원래 9월 30일까지 30일 이전까지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10월 1일 날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변경 신고를. 그랬을 때 이거를 인정을 어떻게 해주냐. 그 9월 30일 이전까지 했으면 그 해당 연도 24년도는 전체 다 선입선출법으로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총평균법이었는데 선입선출법으로 바꾼 거잖아. 그런데 10월 1일 이후에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미 변경으로 보고 이제 선입선출법하고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법 둘 중에 이제 큰 걸로 한다. 그런데 뭐 회사가 선입선출법으로 바꾼 경우는 여기 무신고시 평가 방법으로 이제 선입선출법을 적용을 하니까 비슷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바꾼 이유는 또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법, 우리 회사는 총평균법을 하다가 선입선출법으로 바꾼 거니까 총평균법으로 했을 때 재고자산 금액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이 이제 해당 사업연도의 재고자산 가액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정부상에는 선입선출법으로 되어 있을 거니까 금액이 작게 되어 있을 거라 이것도 이제 유보로 세무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변경신고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승인은 이제 불필요해. 신고만 해주면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서상 재무상태표에 있는 기말재고자산하고 세무상 기말재고자산이 이제 차이가 나면 재무상태표상 요 기말재고자산이 더 크면 지금 세법에 맞춰서 해줘야 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고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입금산입하는 반대의 세무조정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본가 적립금 을표를 보게 되면 유보 내역을 이제 관리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마이너스 유보가 막 넘어오는 것들이 있어. 우리가 플러스 유보에 대해서는 되게 그 익숙한데, 마이너스 유보는 이게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 에 대한 헷갈림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 그러면 지금 해당 그 재고자산을 가액을 세무상 낮춰준 거구나. 지금 재무상태표에 있는 재고자산이 가액이 높아서 이거를 세무상 재고자산 가액으로 낮춰주는 세무조정이 일어났었구나.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세무사를 하게 되면 세무조정 계산서를 실제 보게 될 거거든. 거기에 수많은 세무조정 중에 이제 유보 내역이 딱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유보가 어떻게 세무조정이 된 거지? 그 전년도 거 막 그 세무조정 계산서를 본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는 전년도에 해결하지 못하고 또 넘어온 뭐 전전년도부터 넘어온 것들이 막 있어.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못하고 근거가 이제 막 없어지게 되면 이거 넘겨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전에 우리는 이제 왜 이렇게 세무조정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런 그 재고자산 관련해서는 다음 연도 보통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추인이 되는데, 기속연도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세무상 기속연도를 나눠서 법인세를 이제 추징해야 되고, 그러니까 법인세를 부과해야 되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세법으로 다 규정을 해놓은 거지. 우리 이제 그 국세기본법에 보면 이 조세부가 목적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지. 근거. 그리고 실질과세. 그리고 근거. 과세 근거. 실질과세를 해야 되고, 과세 근거에 의해서 조세 부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의성실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총 4가지인데 지금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네. 또 찾아보자. 조세부가 원칙. 조세부가 사원칙이거든. 그래서 조세부가 사원칙인데, 그게 되면 여기는 왜 3대 원칙이라고 돼 있지? 조세부가 사원칙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라는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국세 부과의 원칙이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이게 국세기본법에서 이제 저거를 이제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실신근조라고 해요. 실신근조.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세 부담의 조세관면의 사후관리. 조세관면의 사후관리. 실신근조.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런 재고자산은 자동 추인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정기에 회사의 그 기말 재고자산이 이제 과대 계상이 됐어. 그러면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이 된 거야. 그러면 회사의 이익이 과대 계상이 된 거지. 우리 재고자산하고 매출원가하고 당기순이익 이익하고에 대한 연관성을 같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를 알게 되면 이제 반대의 경우도 알겠지. 재고자산이 과소하게 계산이 됐어. 그러면 매출원가가 과대하게 계산이 된 거야. 왜냐면 총량은 똑같으니까. 총량이 재고가 이만큼 있는데 1년치가 이 중에 이만큼은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 요만큼은 기말 재고가 되는 거지. 우리 그 제품 계정, T 계정을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매출원가로 가고 이 부분만큼 남아있는 거는 제품 재고로 간다. 뭐 이게 T 계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1년치는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 기말 재고 자산이 과대하게 됐다. 그러면 총은 이거니까 이만큼 돼 있으면 매출원가는 과소계산이 되겠지. 원래는 이만큼인데 요만큼만큼 매출원가가 과소계산이 되는 거.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어갔으니까 이익이 많이 나겠지. 반대의 경우는 기말재고자산이 과소계산이 됐으면 매출원가는 과대계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익이 이제 과소계산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기순이익부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부터 우리가 그 법인세를 계산을 할 때 제일 상단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부터 해서 입금산입, 입금불산입에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당기순이익이 이제 줄어들면 이제 법인세가 적게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에 맞춰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 입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년도가 됐어. 단기가 됐겠지. 전기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단기에 기초재고자산이 이제 과대하게 된 거지. 전기 기말재고자산은 단기에 기초재고자산이 되니까 이게 과대계산이 됐어. 그래서 또 매출원가가 이제 과대계산이 되겠지. 이익은 과소로 되게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맞춰가는 거야. 전기에 세무조정했던 것들을 다음 기에 반대 세무조정을 같이 이제 맞춰가는 거지. 회계도 이제 맞춰가는 거고. 회계에서 맞춰지고 세무조정으로 또 맞춰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가 손해보는 건 없어. 다만 이제 귀속연도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 이 귀속연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법인세가 달라지거든. 뭐 매출액이 엄청 많은 회사들은 그 뭐 세율이 24%뭐 이렇게 될 건데 24%, 22%? 뭐 이렇게 될 건데 그 9%하고 19%의 그 구간에 있는 회사들이 있어.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2억인 경우에 2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회사들은 9%의 그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19%. 그래서 요거 이제 세율 차이가 거기에 걸리는 회사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귀속을 명확히 해줘야 된다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세법을 지금 세무회계를 하고 있지만, 재무회계에서는 이제 IFRS 가지고 재무회계를 하고 있어서, 재무회계를 알아야지 이제 세무회계도 할 수 있는 거라, 회사가 IFRS를 적용을 했어. 그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평가차익, 그네들은 회계가 우선이야. 세무는 이제 나중인 거고, 그래서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다 했어. 그래서 이때 이제 재고자산 평가 차익을 이제 계산을 했어. 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은 LIFO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재고자산 평가 차익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지. 어쨌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금불산입을 할 수가 있어. 입금불산입을 한다라는 거는 과세표준을 이제 줄여주는 거니까 입금을 인정을 하지 않겠다. 평가한 거에 대해서 보통은 인정을 안 해주는데, 이 재고자산 평가 차익이 그 IFRS에서 이제
다른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이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기초재고자산 평가액하고 IFRS를 최초로 적용한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재고자산 평가액의 차액을 이제 평가 재고자산 평가 차액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입금 불산입 해주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입금 불산입한 금액은 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이제 5년간 균등하게 나눠서 입금 산입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입금 불산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유보로 이제 유보 감소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이거를 유보 감소만 해주면 법인세를 이제 안 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다들 이제 평가 방법을 바꿔가지고 이걸 악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입금 불산입 유보해 놓은 거를 입금 산입을 해줘야지.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또 하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5년에 걸쳐서 균등하게 이제 넣어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또 5년에 걸치는데 중간에 연도가 월이 걸쳐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해당 사업연도 월수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첫 해랑 마지막 해가 이제 월수가 이제 겹쳐 있을 거니까 그래서 5년으로 하는 것보다 나누기 60개월로 나눠서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곱해가지고 재고자산 평가 차익에 대해서 입금 산입액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딱 나누기 5 해가지고 입금 산입을 하는 게 아니라 60개월로 월수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한다. 라는 이유인 거야. 이게 이제 세부담 최소화 과정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입금 산입하는 거를 나눠서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취지가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기업이 IFRS는 후입선출법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 기준에 맞춰가지고 재고자산을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세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제 입금 불산입을 해주는데 입금 불산입 한 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또 입금 산입을 또 한꺼번에 하면 너무 또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60개월에 걸쳐서 균등하게 5년에 걸쳐서 이제 입금 산입을 해주는데 이게 이유가 평가 방법 변경하면서 발생한 기초 재고 자산의 차액을 바로 입금과 세하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입금 산입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는 크게 막 중요할 것 같진 않은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또 알아야 되니까 임직원 가사용으로 사용한 원가인 상품을 감모손실로 계상한 경우에 이제 세무조정이야. 감모손실은 뭐 어쨌든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 순금 인정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임직원이 쓴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회사가 감모손실로 했어. 근데 세법에서는 이게 감모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원가가 있고 시가가 있어. 근데 우리 세법은 이제 시가를 반영을 해줘야 돼.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야. 회사가 비용은 원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가세 계산을 할 때는 시가의 10%를 반영을 해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 회사에서 사용한 거. 회사가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앞으로 매출 부가세가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매입 부가세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를 회사에서 이제 막 직원들이 쓰는 경우들도 많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위해서 쓰는데 어쨌든 비용으로 쓴 게 맞으니까 외부에서 사오느냐 내부 자재를 쓰느냐의 차이인 건데 부가세는 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비용은 원가로
처리를 하고 부가세는 시가에 대한 10%를 반영을 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 그랬을 때 이거를 시가로 법인세법에서는 시가로 해서 입금 산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상여로.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거는 회사에서 이제 쓴 건데, 요거는 회사가 아닌 임직원이 집에 가져가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막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감모손실로 했는데 걸렸어. 감모손실이 아니고 이건 가사용으로 쓴 거다. 회사에서 그 물품이 반출을 될 때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다 있거든. 해당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분출할 때 어디로 분출했는지 해당 부서에서는 재고를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누구한테 반출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써. 물품 반출 뭐 이런 거 명세서를 쓰기도 하고. 근데 걸린 거야. 대표자의 집으로 배송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가사사용이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시가로 걸렸다라기보다는 이제 문제에서는 제시가 되겠지. 제시가 되는 거지. 임직원으로 사용을 했다. 그랬을 때 세무조정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요거는 사회 유출인데 요거는 입금 산입으로 해서 상여 처분을 해줘야 된다. 해당 가사용 사용한 금액만큼.